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그 스레드 채널 주소를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넣어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들어와셔서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어떤 공학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죠. 파티에 늦었지만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이다. 세븐 기업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만 약 1만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수적이죠. 애플이라는 회사도 지금 AI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신기술과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팀 쿡이 XR 안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XR 안경은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는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스마트폰을 VR, XR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타버스 세계가 열리면은 NFT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금융의 역할을 하는 코인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아마존인 제프 베조스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족들 중에 블록체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회계 법안이 바뀌었잖아요.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도 자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퍼지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드러켄 밀러예요. 미국 주식을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분은 비트코인 금보다 더 나은 가치 수단이다 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굉장하게 빠르게 가격이 오르는 하나의 화폐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위험해,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엄 이 기업이 올랐던 이유는 이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트렌드가 반영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르지 않아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회의론이 있었겠어요. 그것들을 다 견디고 나서 결국 사상 최고가를 찍기까지의 많은 어떠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갖지 않는 것은 노력하기 싫어서가 아니냐. 강남 아파트가 그랬듯이 르쌍티망이에요. 강남 아파트가 너무 비싸라고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 무주택자들입니다. 내가 좋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저건 신포도일 거야, 저건 가격이 떨어져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특히나 문재인 때 부동산 하락롱잔 유튜버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은 어쨌든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도 많겠지만 이러한 화폐 현상에 대해서 관심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톡방에 올릴 수 없어서 여기 올려요. 비트코인 사세요. 지금 사거나 아니면 26년에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저점이 되면은 직장인이 의미 있는 수량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댓글이 다였어요. 사행성 도박 홍보하지 마세요. 어렵게 벌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혼란에 빠집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에는 아직 대중들의 관심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4년 전후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특히나 미국 재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더 이상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성, 사행성 도박이 아닙니다. 넘어가 볼게요. 어떤 스레드에 그 19살 되시는 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아서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1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19살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픈 카톡 방도 열고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1만 개 이상의 노드가 되어 있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그 분산 체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네트워크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요. 대신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못 믿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더 이상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하지 못해서 비트코인이 있지만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면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비트코인을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망했더라면은 10만 달러까지 오지를 않았겠죠.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모두가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고요. 달러처럼 만약에 모두가 신뢰하는 자산이라면은 더 이상 달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특히나 트럼프, 미국의 재벌들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70억 명의 대중들이 과연 이거를 필요로 하느냐 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빨리 선점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장땡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들은 글로벌 눈치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가치가 상승한 화폐에 대해서는, 화폐 현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적은 금액이라도 매수를 해서 지켜두면은 내가 보유를 하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AI처럼 하나의 메가 트렌드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암호학에서 생긴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의 우리 시대를 바꿀 메가 트렌드인데,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없다면은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랜트 카도는 1200개가 되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 해요.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이죠.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그 부의 가치를 비트코인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을 갖고 있으면은 더 싼 가격에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인의 장점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레버리지입니다. 스트래터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회사채랑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1.6%의 아주 적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아주 무섭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터지가 이렇게 성공한 기업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을 따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곧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델을 따라하는 법인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금을 사 모으는 이유. 자, 중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요는 미국이랑 중국일 테니까요. 중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아주 매집하고 있잖아요. 미국 장기채에 대한 어떤 금리가 올라가고, 이번에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률을 떨어뜨렸잖아요.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현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입지가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이 용어를 이제 처음 들으셨다면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상품 화폐인 금을 통화로 이용했죠. 그러다가 이 금을 달러와 연동을 시키다가 닉슨 대통령 때 폐지가 되면서 피아트 스탠다드가 됐죠. 피아트는 라틴어로 뭔가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정 통화화폐의 단점은 뭐냐면, 미국이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찍어내면은 탐욕에 의해서 금융회사들이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자 어떻게 됐죠? 연준이 은행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서민들 빚이죠. 연준의 달러 재정은 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은행들, 재벌들의 그 구제금융을 해줌으로써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걸 보고 빡친 거죠. 아니 이게 뭐냐, 굉장히 큰 모럴 해저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나오게 되고, 피아트 스탠다드에서 지금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넘어가는 어떤 추세에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달러가 기축통화이면은 개인의 저축한 돈이 구매력이 점점 없어지죠. 달러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달러가 이렇게 늘어나고 원달러 환율은 더 늘어났으니까 원화는 완전 걸레짝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구매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요, 원화가 걸레가 된 거고, 이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민들, 그 다음에 직장인은 이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에서 빈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부자가 되거나 더 가난해지거나인데, 라고 이거는 조작된 통계 지표다. 주택의 상승률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부에서 왜 이런 것들을 빼냐면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월급의 구매력을 악화시키는 지표거든요. 인플레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대중들, 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감을 갖겠죠. 이 CPI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유가 이런 가격을 뺍니다. 주택 상승률도 빼가지고 마사지를 해가지고 한 2%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바이든 때 CPI가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았고, 그래서 바이든이 낙선이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현상 자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너무 투기 자산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